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눈 때문에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앞서서 김영재 부장도 다음 주에 있을 또 옵션 만기일에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업종은 어떨까요? 먼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정유주 희망이 보인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간밤 국제유가는 또 마침 50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정유주의 실적 개선세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실시간 확인하는 상황은 WTI 선물 지수가 지금 50.52달러를 가고 있는데, 이 정도치면은 그 전날에 이 사우디에 대한 그 감산에 대한 깜짝 발표가 있으면서 그 유가가 좀 크게 올랐는데, 이틀연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에 그 정유주가 상승폭이 좀 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 유가의 상승 여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말씀하셨듯이 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은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레깅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진 부분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이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실적이 연결되는 구조라기보다도 지금 현재는 실적에 대한 부분의 유가 상승에 의한 실적 기대감이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제품별 마진이 변동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소폭이나마 이 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유가 또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은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이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 중동 국가에서 이 감산의 노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도 이 유가 상반기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안에도 이 WTI를 봤을 때도 유가는 55달러 이상을 좀 상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마진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투자 심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장에도 한번 이 정유주들의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봤을 때는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어져야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우디의 깜짝 감산 발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해 워낙 안 좋았던 적자가 나왔었던 업종 하면 철강과 또 정유 꼽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또 유가의 회복세, 또 최근에 철광석 가격의 상승세에 따라서 이들 업종들이 또 시장의 또 중심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유주 1분기까지 공급 축소로 인한 유가 강세를 예상하면서 단기적인 심리 개선을 이용해 보자는 전략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적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하락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확인하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진단키트주 코로나 수혜주의 변화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진단키트주에 아직 또 자금을 투입하시고 또 혹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많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진단키트주들이 이 11월부터 주가가 좀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11월부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철저히 서해된 이 업종이 바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시젠 같은 경우에도 11월부터 주가가 30%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같은 기간 대표적인
이 진단키트주라고 할 수 있는 수젠텍이 40%, 그리고 EDGC 같은 경우도 25.6%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랩지노믹스도 37%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 진단키트주들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많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확진자 수는 지금 1000명대로 가면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떻게 주가라는 부분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그 작년 상반기처럼 어떤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지금 수혜주로 이 진단키트가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 쪽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바뀌면서 이런 유동성이 많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코로나와 의한 주가의 그 정배열로 간다라는 부분은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공시 좀 깨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제 그 수혜주가 백신이라 말씀드렸는데 또 백신에서 지금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수혜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주가를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수급적으로 좀 안 좋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진단키트주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매수 관점보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 뭐 임상 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될수록 이 진단키트주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관심은 조금씩 더 멀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한마디로 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의 그런 그 치료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약간 수급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4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 1분기까지도 이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약간의 주가에 대한 고평가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약간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로 좀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작년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인해서 너도 나도 어떤 테마적으로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좀 진단키트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빠져나오실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어떻게 보면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유무와 상관없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하지만은 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가장 그나마 진단키트 가운데서 양호한 것이 시젠입니다. 또 깜짝 배당 소식을 발표하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시젠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놓여 있으면서 200일 이평선에 대한 테스트가 일어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진단키트주를 상승 추세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수는 앞으로 뭐가 될까요?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쇼티지, 수급이 타이트한 백신과 또 개발에 기대감이 있는 치료제 쪽으로 현재 시장의 헤게모니는 넘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의 핵심 공략주, 오늘장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짚어주시죠. 예, 뭐 정해주에서 탑픽 종목이죠. SK 이노베이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제도 어떤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았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은 이 유가나 어떤 마진보다도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는 이 2차 전지 좀 배터리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뭐 정유 업체 안에서 종목을 어떤 꼽을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역시 대표주로서도 SK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SK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의 주가 연동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경쟁사와의 어떤 배터리 소송이 계속 미국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도 이 지연이 되면서 그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한 주가의 악영향 부분은 이제 선반영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그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양사 간에 어떤 완만한 합의를 해야 미국 내 설비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판결에 대해서 좀 미루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어떤 SK이노베이션의 악재로 어떤 미국 쪽에서의 스탠스가 계속 확고하게 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나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한다면 뭐 SK이노베이션의 어떤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의 그런 힘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영위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떻게 보면 SKIT죠. 이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도 SK이노베이션 주가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SKI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상장을 목표로 지금 현재는 상장 예비심사 신고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계열사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나 여러 부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지금도 어떤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상승 여력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만 원까지 제시했는데 지금 다 올라왔던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의 고평가라기보다도 어떤 이런 지금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4분기는 지금 뭐 적자가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적자에 대한 폭이 예상치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적자폭 축소에 대한 주가에 대한 선반영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요 뉴스였던 SK이노베이션의 그린론 조달 소식, 미국의 제2공장 투자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그린론을 조달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배터리 소송 선고를 앞두고 미국 투자 카드를 SK이노베이션에서 꺼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시장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 29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사우디 감산 영향으로 1분기 유가 강세가 전망되면서 정유주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오늘 진단키트주 코로나19 수혜주의 변화로 인해서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로는 유가 급등과 배터리 사업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